자, 얘들아, 김영랑 시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림소리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거 가명이야. 예명이요, 예명. 그래서 보면 울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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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소리. 이름 다 울림소리로 만들어놨어. 그럼 이 이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뭘 더 중요시하냐? 시가 갖는 운율, 즉 형식적인 면을 더 중요시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이 김영랑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활동을 해. 그래서 초반의 시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운율이라고 하는 걸 살려서 시의 아름다움과 형식적 특징과 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를 쓰거든? 근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 종종 자신의 시적 상황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는 작품들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김영랑 시인의 작품은 투 트랙인 거야. 그래서 표현상 특징 중에 운율을 살리고 이미지를 살리는 시들이 있는 한편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지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독을 차고라고 하는 시가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김영랑 시인이 일제강점기에서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시거든. 이 독은 포이즌. 그 쉽게 얘기하면 친구는 그 독이 너한테 들어가 있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흩트러 버려라.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 그 일제를 부수고 싶은 막 그런 억울한 마음 있지. 그걸 독이라고 표현해놔. 근데 나는 어떻게 한다? 내 마음속에 독을 차고 가지고 그냥 선선히 갈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독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시를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검은고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검은고도 일제강점기의 화자, 이 시인이, 김영랑 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을 화자의 마음으로 대변해서 표현한 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한번 정리할게. 그래서 김영랑 시 세계의 변화 양상 볼게요. 초기에는 순수한 언어의 아름다움, 낭만적 감수성, 순수, 서정, 탐미,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세계를 보여줘요. 모란이 피기까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뭐 이러한 시들을 썼는데 일제강점의 억압적 상황이 심해지자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 참여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독을 차고나 오늘 보는 검은고와 같은 시인 거지.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전통악기를 상징해. 우리의 전통악기. 그래서 이 검은고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 오케이? 그래서 검은고라고 하는 사물을 시인이 선택을 한 거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악기로서. 그래서 시에서 검은고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검은고나 가야금과 같은 전통 악기들 중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악기로서 검은고를 선택해서 이 우리 민족을 검은고에 빗대어서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시인 거야. 오케이? 검은고는 우리 민족이에요. 자, 검은 벽에 기대 선체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이래. 뭐가 검은 벽에 기대 섰을까? 검은고. 오케이? 검은고가 검은 벽에 기대 선체로 20년이 흘렀어. 그런데 여전히 나의 기린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기린이라고 하는 건 검은고의 자아 같은 느낌인 거야. 우리 민족의 혼이야. 검은고의 자아. 다른 말로 검은고. 우리 민족.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의미야. 검은고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군가가 연주해서 아름답게 울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 벽에 서 있는 채로 20년 동안 울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그 독을 차고의 독과 같은 거야. 내 마음과 같은 거야. 오케이? 혼과 같은 거야. 우리 민족의 혼 이런 거.
민족의 혼이라고 하는 게 벽에 서져 있는 채로 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검은이라고 하는 색채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때 당시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어. 검은 벽에 기대고 있다. 해가 스무 바뀌었다. 시간의 경과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민족의 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영영 울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검은고가 소리내는 영상을 얘기를 한 건데 혼으로 보면 민족으로 보면 민족의 혼이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는 채로 20년이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자,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검은고를 울렸던 손이야. 우리 민족의 혼을 울렸던 존재인 거지. 근데 이 존재가 어떻게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 있을 거래. 그래서 향연이라고 하는 건 잔치, 연회, 즐거움 이런 거야. 이 노인은 저 하늘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우리 민족은 땅 위에 남아서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 혼을 올릴 수 있는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 노인에 의해서 잊어졌을까봐 걱정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오케이?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민족의 혼을 울릴 수 있는 영웅적 존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주몽 같은 느낌?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해서 우리 민족은 여전히 아직도 고구려를 좋아하죠. 그치? 민족적 혼이라고 하는 걸 연주하던 존재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지금 상황에 그러한 영웅적 존재라고 하는 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외로운 기린에서 이 기린이라고 하는 건 의미상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동물이야. 근데 너네들이 알고 있는 못 웃긴 기린이 아니고 동양에서 신화적인 동물이에요. 이 기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니콘이랑 유사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신적인 존재인 동물이야.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니콘은 서양에서의 상상적 동물이죠. 기린은 한민족이나 동양에서의 상상적인 존재야. 이건 검은거와 똑같이 우리 민족적 특색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시어를 갖다 쓴 거야. 네, 왜? 기린이라는 동물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요. 주몽이 하늘로 올라갈 때 기린 타고 가요. 천총마 타고 가. 그러니까 꿈속에 기린이 나타났다. 복권 사야 돼.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근데 이 기린이 외롭다라고 하고 있어. 이거는 자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기린은 연주자를 잃은 우리 민족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오케이? 자, 보세요. 가슴을 퉁 하고 흔들었다 하면 노인이 검은고 연주할 때 퉁 하고 흔드는 애가 뭐야? 검은고의 현, 줄이죠. 그래서 얘는 검은고의 줄을 의인화시켜 놓은 비유한 표현입니다. 퉁은 음성 상징어지? 그치? 퉁, 의성어. 자, 여기 보면 하마 잊어졌을라 라고 해서 잊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잊지 않았을까? 바깥은 거친들 이리떼가 몰려다녀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리 쏟아다니어 내 길이는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진 상황이다. 보면 바깥은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얘기해요. 이 검은 벽 바깥. 그래서 이리떼와 잔나비 떼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바깥 상황은 부정적인 일제강점기 억압적 상황이 펼쳐져 있고 이리떼와 잔나비라고 하는 건 뭐야? 원숭이지 원숭이? 원숭이야 잔나비는. 그래서 부정적 세력, 기린을 위협하는 존재들 일제 뭐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린은 우리 민족의 혼은 맘둘 곳 몸둘 곳이 없어졌대. 그래서 억압적 외부 현실로 인해서
성인이 올 거란 기대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건 영웅적인 존재 노인인데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바깥 세상이라고 하는 게 좀 평화로워야지 내려오지. 그치? 근데 바깥 세상이 이리떼가 돌아다니고 잔나비떼가 돌아다니는데 거기 노인이 휘적휘적거리고 오다가 이리한테 물려 죽을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안에 갇혀있는 벽 안에 갇혀있는 검고 입장에서는 내 주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환경일까봐 그것도 무서운 거야. 나한테 위험하지만 나는 뭐 하면 돼? 벽 밖으로 안 나가면 그만이야. 20년 동안 벽에 서 있었대잖아. 앞으로 20년 동안 안 나가도 상관없어. 그치? 그런데 왜 맘둘 곳이 없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노인이 돌아오는 그 상황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맘둘 곳이 없는 거야. 오케이? 몸둘 곳은 그래 뭐 벽 안에 혹시라도 저런 존재들이 쳐들어올 수 있지. 그럼 나 부서지겠지. 내가 있는 이 장소도 검은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도 부서질 수 있겠지. 그럼 내 몸둘 곳이 없어지는데 마음둘 곳은 왜 없어져? 이 마음둘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언젠간 노인이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어질까 봐 무서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혼을 되살려줄 영웅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무서운 거야. 오케이? 내가 죽을까 봐도 무섭지만. 그래서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그래서 바깥은 위험해요. 그리고 내 주인을 기다려요. 우리 민족의 혼을 되살려줄 사람을 기다려요. 그래서 억압적 외부 현실과 단절되고자 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해가 또 한 번 바뀌는 21번째 해가 바뀌는 걸 참고 기다리고 있지. 근데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현실은 지속되고 있고 민족적인 영웅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고 있고 오케이?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얘는 수미상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련과 마지막 연의 내용이 반복돼요. 자, 볼게. 검은 벽의 기대 선체로 벽의 기대 선체. 그지? 해가 20번 바뀌었다. 해가 또 한 번 바뀌었다. 내 길이는 영영 울지 못한다.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그지? 그래서 수미상관 형식인데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변주돼서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련의 형식이 변주되어 반복된다. 또 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뭐한다? 외부 세계랑 단절되어서 여전히 민족적 혼이라고 하는 걸 살려줄 존재를 기다릴 거야. 오케이?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지만 바깥 상황 때문에 맘 둘 것도 없고 몸 둘 것도 없어. 불안하긴 해. 그런 상황. 오케이?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나 검은 벽의 검은이라는 단어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린, 노인, 우리 민족의 혼, 검은 고는 민족, 나도 민족, 기린은 민족의 혼 이런 느낌인 거지. 노인은 민족을 구해줄 영웅적 존재. 이리떼 잔나비 때는 바깥 상황을 험하게 만드는 일본인 혹은 친일파. 그래서 기린과 노인은 긍정적 의미의 시어로 쓰였고 이리떼와 잔나비 때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다. 기린은 화자 혹은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 민족의 혼 이런 뜻이죠. 노인은 그러한 민족 혼을 연주하는 존재로 화자나 우리 민족의 활개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다. 반면 이리떼나 잔나비 때는 기린을 억압하는 존재이므로 민족 혼을 억압하는 존재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제와 이에 협력하는 무리들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하나 잊어졌어요. 이건 서리는 뭐죠? 서리면 안 돼. 그럼 잊혔다는 소리잖아. 그지? 차라리 서리적 명탄이라고 하는 건 괜찮지. 걱정하는 마음을 물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마음의 표출이라 그러면은 걱정되는 마음의 표출이라 그러면 맞지만 오케이? 서리적 영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